자, 자바를 우리가 뭐 어떤 언어로 한다고요? 객체지향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객체지향. 그래서 객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객체 개념 들어가면서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객체에서 놓쳐버리면 자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를 잘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야, 여기 지금 항구가 있다 해볼게요. 뭐 항구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다가 있다 해봅시다. 그 다음에 바다 위에 배가 있어요. 이렇게 배가 뭐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대충. 그러면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한창 딸기 유행이죠. 딸기. 그러면 자, 우리가 딸기 9상자가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바깥에 이렇게 딸기 9상자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딸기들을 전국 각지에 있는 전혀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묶어 놓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전국 각지에 보내야 되는데 묶어 놓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묶어 놓으면 안 되겠죠. 전국 각지에 보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한테 보낸다 하면 이건 묶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묶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묶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일단 안 묶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에 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몇 번 실어야 될까요? 9상자니까 당연히 9번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목적지 항구에 다다라서 몇 번 하역해야 한다? 당연히 9번. 그리고 다시 트레일러에 몇 번? 9번 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중간 지파지 같은 작은 택배 차량에 옮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9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집 앞에 도착해서 몇 번 옮겨야 돼요? 9번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9번 이런 식으로 옮겨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묶을 수 있다면 이거는 일이 몇 배 줄어드는 거예요? 9배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9개가 아니라 900개라 해볼게요. 900개, 뭐 9000개, 엄청나게 많다 해볼게요. 그러면 묶냐 안 묶느냐는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 묶는다고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묶을 필요가 있으면 묶는 게 좋은 거지, 묶을 필요가 없는데 묶는 거는 좋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딸기와 이 딸기가 전혀 다른 사람에게, 그래요, 다시. 만약에 이 정보와 이게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 정보와 이 데이터가 전혀 다른 사람 객체에 대한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는 철수의 이름, 얘는 철수의 나이, 얘는 철수의 성격이래요. 철수 좋아하는 음식, 철수의 고향, 철수의 게임 레벨, 뭐 공격력,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다 공통적으로 철수 거래요. 그러면 묶어두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철수의 나이, 뭐 영수의 이름, 뭐 아니면 미니의 고향, 뭐 이런 식으로 다 각각 다 따로따로 해요. 그러면 묶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묶는 건 참고로 엄청나게 좋습니다. 단 묶을 가치가 있는 건 싸그리게 묶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떨 때? 개발할 때. 그러니까 안 묶는다고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묶게 되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 이걸 묶는 문법을 제공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int arr, 그 다음에 뭐야? 자, 여기다가 new int,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클래스라고 해요. 요걸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int는 뭐예요? 일단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대괄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얘는 뭐냐면 int 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nt 하나가 아니라 int 들, 복수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는 int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다? int 여러 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조금 복잡해요. 자, 변수 안에는 제가 값을 몇 개밖에 저장 못한다 했죠? 무조건 하나밖에 저장 못했는데요. 근데 자, 강사가 하나밖에 저장 못한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변수 갑자기 int 들을 담는다고? 이게 뭔 이상한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게 뭐다? 데이터를 여러 개 넣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 개 넣는 게 불가능해요. 왜요? 모든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 변수 안에 값을 하나밖에 못 넣는 이유가 뭐예요? 자, 제가 국민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ARR에 대해 값을 뭐 10, 20, 30을 넣고 싶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차선책을 쓴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가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이렇게 변수가 있어요. 이게 변수가 있는데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폴더를 객체라고 생각하세요. 폴더. 이만한 폴더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10, 20, 30이라는 값을 넣으려면 일단 묶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폴더가 필요해요. 그럼 폴더를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객체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객체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객체 안에 몇 칸짜리죠? 우리가 값을 몇 개? 3개 넣을 거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쵸? 3개 담을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녀석은 이 변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못 들어가죠? 일단 그냥 쉽게 공간이 작아서 못 들어간다 해볼게요. 자, 참고로 객체를 변수 안에 절대 못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다시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여기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 손에 들고 있는 요 리모컨이 보이죠?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저 프로젝트는 학원을 제가 계속 다니고 있지만 만질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걸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지만 결국 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걸 다룰 수 있는 리모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저 빔 프로젝트를 들고 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참고로 또 하나의 법칙. 객체는 한 번 만들어지면 크기가 바뀌거나 절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절대로 못 움직여요. 반면에 여러분들 리모컨은 어때요?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나왔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자, 앞에 이렇게 클래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자, 이거는 일반 변수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얘는 일반 변수가 아니다. 자, 일반 변수라는 건 어떤 걸 일반 변수로 한다? 요런 걸 일반 변수로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그냥 인트 들어간다. 정수 하나 들어간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나오면 얘를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인트 들이라고 생각하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숫자 들이라는 뜻이네요. 그런데 ARR 안에 숫자 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숫자 들을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변수랑 숫자 들이랑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int AR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건 뭐라고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간다? int가 쏙 들어간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int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 안에 뭐밖에 못 들어간다? int 정수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 안에 숫자들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는 뭐다? 일반 타입이 아니라 클래스 타입을 쓰게 되면 이 변수는 객체가 여기로 쏙 들어갈 수 없고 객체랑 뭐가 된다? 연결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객체랑 뭐가 된다고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 그러면 ARR은 뭐예요? 자, 얘는 조그만 변수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요? 얘를 객체라고 하는데 객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new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new가 바로 객체 만드는 행위입니다. 다시 new가 뭐라고요? 객체를 만드는 행위예요. new가 무조건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보시면 지금 얘는 뭐예요? 한낱 변수에 불과해요. 진짜 객체는 실제로 밖에 만들어집니다. 밖에 만들어진 이유를 아시죠? 변수 안은 좁아서 못 있어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 때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int 한 다음에 여기 3이라고 쓰면 얘는 몇 칸짜리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죠? 3칸짜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이라고 쓰면요? 10칸짜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칸짜리 객체를 만들어서 어디 들어간다? ARR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함정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왜 못 들어간다? 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커서. 그런데 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객체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객체 내부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객체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하나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실제로 객체 내부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리모컨의 원본이 아니라 리모컨의 복사본을 여기다 넣어줘요. 이렇게 복사본. 왜 복사본이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원본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을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맞춰보세요. 얘가 실행될 당시에 리모컨 개수가 몇 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몇 개죠? 2개예요. 왜 2개죠? 뉴 했을 때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들어간다고요? 리모컨에 복사본 하나. 그렇기 때문에 총 리모컨이 몇 개? 2개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객체 안에 하나 있는 거 객체 밖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ARR 0번째에다가 10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1, 2.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배열객체라거든요. 배열객체. 배열객체라고 하는데 자, ARR 0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ARR과 연결되어 있는 배열의 몇 번째 칸? 첫 번째 칸이에요. 컴퓨터는 무조건 0을 첫 번째로 셉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0번째 칸에 10을 넣고 그러면 이 10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1번째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거예요. 거의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20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10 들어가는 거고 자, 여기에 뭐 20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30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리모컨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인지 한번 봅시다. 제가 int ARR2 한 다음에 ARR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int k는 100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int k2에다가 k 이렇게 써요. 그러면 k는 뭐예요? 얘는 뭐죠? 얘 뭐예요 여러분? k는 100이잖아요. 100 그쵸? 100이에요. 100 그럼 k가 아니라 100입니다. 즉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값이 복사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k2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지금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자 여기 들어있는 100이랑 여기 들어있는 100이랑 서로 연동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복사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K는 200을 이렇게 바꿨다 해서 이런 식으로 SOT 한 다음에 얘를 K2에 출력하면 얘는 200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200 나오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당연히 100 나오죠. 왜냐면 이 K2에는 지금 뭘 준 거기 때문에 K라는 원본을 준 게 아니라 100이라는 그냥 복사본의 값을 넘겨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꿨다 해서 K2가 값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자 일단 는이 뭐예요? 내가 여기 들어있는 걸 여기 안에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RR2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객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배열이 지금 몇 개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배열은 하나예요. 하나. 뉴가 뭐라고요? 뉴가 뭐라고요? 그렇죠. 배열 객체를 만드는 거군요. 그러면 뉴를 지금 제가 여기서 몇 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는 무조건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 ARR이라는 녀석 안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는 건 실제로 이렇게 썼으면 이거는 객체가 복사된 거예요? 아니면 리모컨이 복사된 거예요? 리모컨이 복사된 거예요. 자, 여전히 여러분들 거실에 TV는 한 대인데 리모컨만 지금 몇 개 가진 거예요? 2개 낸 거라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ARR2의 0번째 1, 2 이렇게 출력하면 뭐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10, 20, 3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ARR 0번째 값을 200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얘는 뭐 나올까요? 10 나올까요? 200 나올까요? 200 나와요. 보이시죠? 자 보세요. 지금 저는 ARR 0번째를 고쳤어요. 얘를 고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200으로 고쳤기 때문에 뭐 나온다? 200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실제로 이 ARR 즉 요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ARR 안에? 리모컨 들어있다 했죠? 그러면 리모컨이 뭐예요? 그 리모컨이 여기로 지금 복사가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ARR2랑 ARR이랑 서로 같은 객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지금 거실에 TV는 지금 한 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예요? 리모컨만 지금 늘어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리모컨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리모컨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리모컨으로 채널 올리고 두 번째 리모컨으로 채널 올려요. 그러면 채널이 몇 개 올라가요? 한 개. 그쵸? 어차피 TV는 하나니까.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ARR 0 이렇게 쓰는 거나 그 다음에 ARR 2 0 이렇게 쓰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리모컨으로 TV 조정하는 거랑 두 번째 리모컨으로 TV 조정하는 거랑 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 객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게 뭐다? 배열 객체입니다. 객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배열 객체를 이렇게 쓰는데 ARR 안에 들어가는 건 인트들이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인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객체를 만들면 내부에 숨겨진 리모컨이 있는데 그 리모컨의 복사본을 여기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